오늘 밤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명을 조금 낮추고 편안히 누워보세요. 제 목소리가 당신의 고단한 하루 끝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나이는 38. 결혼한 지는 어느덧 8년이 되어갑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희 부부를 보며 말했죠. 정말 보기 좋은 부부야.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참 이상적이야. 그런 입에 발린 칭찬들이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평가가 제 삶의 성적표라도 되는 양 거기에만 매달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 8년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알고 지낸 사람인데 돌이켜보면 제가 아내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그저 얼굴이 예쁘다는 사실 말곤 아무것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가장 모른다니 저는 아내가 집에서 답답해할까봐 밖에도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에서 친구도 사귀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가 요가 수업에 가고 필라테스를 하고 헬스장에 다니는 모든 비용은 제 지갑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랐으니까요. 그게 남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의 가면을 쓴 껍데기뿐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살 기운이 심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려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죠. 아내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집에 가서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선 집 안은 서늘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안방으로 향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닫힌 방문 틈으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이 멈춘 그 순간 너무나도 선명하고 날 것 그대로의 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상냥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낮은 신음과 뒤섞인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성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제 집에서 제가 사준 침대 위에서 제 돈으로 다니던 헬스장에서 만났다는 그 자식의 몸에 매달려 있는 아내를 보기 전까지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은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그 표정, 그 몸짓, 8년 동안 함께 산 그 사람은 과연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았을까요? 그 순간 제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였을까요? 무너진 침실 문 앞에서 만견자실 서 있던 저는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건 사실 처제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저는 주변에서 알아주는 범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별명도 걸어 다니는 교과서였을 정도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공부를 안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때 죽어라. 공부를 해뒀기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밥벌이를 하고 있는 거겠지만 월급쟁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학창시절에 저와는 정반대로 틈만 나면 컴퓨터만 들여다보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대학도 별 볼 일 없는 곳을 나왔지만 지금은 저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인생이란 게 참 정해진 답이 없는 문제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부밖에 모르던 저는 대학만 가면 내 멋대로 살겠다고 매일 밤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부모님 간섭이 싫어서 곧바로 휴학계를 내고 군대부터 다녀왔습니다. 이제 군대도 다녀왔고 저를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한번 놀아보자 마음 먹었는데 세상에 돈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엔 당시 시급이 너무 짜기도 했고 제 자유시간을 뺏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과외였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맡게 된 학생이 바로 지금의 처제입니다. 저와는 2살 차이였고 당시 처제는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은 오가는 시간이 아깝고 여러 명과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도 싫다며 개인 과외 선생을 구하게 된 게 바로 저였던 거죠. 군대 때문에 2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정도 쉬었다고 해서 머리가 녹슬 만큼 공부를 적게 한 게 아니었기에 가르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처제도 제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쏙쏙 빨아들였고 성적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결국 처제는 목표하던 대학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 운명의 장난인지 처제가 들어간 대학이 바로 제가 재학 중인 학교였습니다. 제가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다녀오는 바람에 처제와 저는 고작 한 학년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선생님과 제자로 만났지만 같은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연상이기는 했지만 그냥 편한 선후배 사이, 때로는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처제는 저를 여전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유독 잘 따랐습니다. 저는 그저 예의 바르고 착한 후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처제는 저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 편한 선배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취직 준비를 하게 되었고 처제도 졸업반이 되어 저와 함께 같은 회사를 목표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시절 처제네 집에 몇 번 드나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처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처제네 집에서 처음 마주친 아내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수수하고 털털한 성격의 처제와는 달리 아내는 조용하면서도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매력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처제나 장인, 장모님 모르게 둘만의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이면서 시작된 관계가 온전할 리 없었으니까요. 제가 목표로 하던 회사에 먼저 취직하게 되면서 저는 아내에게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자고 고백했습니다. 그 무렵 저와 같은 회사를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던 처제가 갑자기 진로를 틀어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로 지원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자신에게 더 맞는 길을 찾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저 때문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언니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처제의 오랜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죠. 그 아이는 어떤 심정으로 저와 제 언니의 행복을 빌어줘야 했을까요? 저는 그 깊은 상처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눈앞의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기간만큼 우리는 연애도 길게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떻게 저를 속이고 그런 끔찍한 배신을 할 수 있었는지 그날 침실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무언가 들고 있었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자
아내는 처음으로 자기가 왜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었는지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에만 매달리는 제가 싫었다고, 일에 지쳐 돌아와서는 자기 할 것만 하고, 기계처럼 관계를 끝내버리고는 등 돌려 잠들어버리는 제 모습에 너무나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라는 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상처받은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이 깨진 관계를 억지로 봉합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었을까? 아내는 극적으로 화해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희 집 베개 밑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물건의 포장지를 제가 찾아냈거든요.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 처음에는 잡아떼다가 제가 아파트 CCTV를 전부 다 뒤져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그 자식을 다시 만났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잘못이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는데 아내는 그냥 저라는 사람에게 만족을 못했던 겁니다. 그 순간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그동안 공부만 하지 말고 몸이라도 좀 키울 걸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처가에 가서 이혼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지만 장인 장모님은 제 다리를 붙잡고 빌기만 했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 제 등 뒤에서 이혼해 형부라고 단호하게 말해준 사람은 바로 처제였습니다. 아내의 2번째 배신이 발각되고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겠다며 사표를 냈지만 다행히 회사에서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일단 휴직 처리를 해줄 테니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오라고 먼저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내는 척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내의 그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집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아내는 문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헬스장에 들러 그 자식을 다시 만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사실 내 탓이라고 우기는 아내와 그런 딸을 감싸기만 하는 장모에게 복수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의 화살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었던 처제에게로 향하게 될 줄은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처제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불쌍한 형부 밥이라도 챙겨 먹여야 한다며 항상 먹을거리를 바리바리 싸 들고 왔죠. 아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아내가 집 앞에 있는 동안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밖에서 꽁꽁 언 손을 불며 기다렸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처제마저도 문전박대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제 마음의 문을 끈질기게 두드려준 사람은 결국 처제였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매일 밤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너네 집을 위해서, 내 언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명절 때마다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줬어. 내 언니 고생 안 시키겠다고 직장도 그만두게 했고 제대로 된 저녁 한번 얻어먹지 못했어도 아내한테만큼은 언제나 진심이었다고. 그럴 때마다 처제는 그저 말없이 제 옆에서 등을 토닥여주며 알아. 형부, 나 알아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제의 위로 속에서 제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쯤이면 아내를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처제는 의외로 단호하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절대 안 돼. 형부, 내 언니지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신뢰를 저버린 사람을 받아주면 형부 꼴만 우스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히려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용서할 배포조차 없는 옹졸한 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내뱉은 그 말이 과연 정말 복수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 나조차 몰랐던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던 걸까? 저는 홧김에 처제에게 말했습니다. 네, 언니한테 복수하고 싶어.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런데 처제의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 그 순순한 대답에 오히려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제에게서 제가 평생 몰랐던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이 3개나 있는 넓은 아파트였지만 하나는 아내가 옷방으로 쓰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내가 집에서 운동한답시고 꾸며놓은 체육관 같은 방이었기에 막상 처제가 자고 갈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제가 어색하게 침실을 가리키며 방에서 자라고 말하고는 이불 몇 개를 들고 나와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처제가 자기가 소파에서 자도 된다며 저를 말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하니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던 처제가 갑자기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그 미소와 함께 처제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수를 도와줄 때부터 저에게 마음이 있었다고요. 일부러 저와 같은 학교로 지원했던 것도 같이 취직 준비를 하며 같은 회사를 목표로 했던 것도 전부 저와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의 언니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때는 그저 제자이자 후배, 친구의 더 가까운 사이였기에 저는 처제의 그런 마음을 눈꽃만큼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괜한 말을 들으니 잠이 더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의 어둠 속에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방 안에서 처제가 저를 불렀습니다. 형부, 소파에서 자면 허리 아프잖아. 그냥 들어와. 침대 넓은데 옆에서 자.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나도 긴장돼서 잠이 안 와. 차라리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좀 진정될 것 같아. 저는 무언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이끌리듯 그렇게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처제의 아주 오랜 기다림에 응해 주었습니다. 옆에 누운 처제는 천장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루빨리 제가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는 저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등질 수 있으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냐고요. 언니나 자기 부모님이나 솔직히 형부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자기가 그 사람들을 버리고 형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다음날 아침 아내는 어김없이 현관문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처음으로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동생이었죠. 아내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둘이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며 악을 쓰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데 솔직히 저는 그 상황이 통쾌했습니다. 믿음을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 처절한 결과를 아내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정말 운명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배신과 상처가 만들어낸 또 다른 형태의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온기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 집에서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행복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정에 대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상처는 이미 모두 치유된 것 같습니다.
부장님의 배려 덕분에 휴직했던 회사에도 다시 나가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그 가족을 향한 복수심에서 시작된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그저 복수가 아니라 뒤늦게 제 진짜 짝을 찾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아내에게 고백하기 전 처제와 함께 도서관에서 미래를 꿈꾸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서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만들고 처음부터 진짜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겪고 돌아와 지금에 이른 이 삶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으니까요. 제 곁에는 이제 저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아픔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에는 정답이 없고 모든 선택에는 그만한 무게가 따르는 법이겠지요. 이제 복잡한 생각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고 제 목소리가 아득한 자장가처럼 들려올 겁니다. 오늘 밤은 부디 좋은 꿈만 꾸시길. 악몽은 제가 다 가져갈게요. 편안하게 아주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